저는 오늘 공약 설명회 진행을 맡은 2021학년도 강원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지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단 후보자의 공약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금일 진행 순서 안내와 몇 가지 공지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대로 후보의 공약 설명 15분, 이후 질의응답 약 30분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진행과 공약 설명을 위해 후보자들의 발언 시간 중 마스크를 탈의하고 진행하는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휴대폰은 무음 또는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의 모든 내용과 질의응답은 강원대학교 방송국 카메라로 촬영되며 강원대학교 방송국 유튜브, 페이스북에 업로드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로 후보의 공약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모두가 꿈꾸는 대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강원대로.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강원대학교 제55대 총학생회 대로 후보단의 정후보,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1학번 김용신, 부후보 인문대학 국어국문학 전공 18학번 이문용입니다. 금일 공약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목차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공약 설명회는 첫 번째 비전 및 공약부터 세 번째 다짐까지 총 3가지의 목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우분들의 진심 어린 조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로 후보단의 비전과 공약에 대해 학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로 후보단은 선거에 출마에 앞서 학생자치기구, 대학, 그리고 학생사회에 대한 되짚어보는 시간을 통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4가지 비전과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 지금부터 학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학 생활을 떠올리면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실까요? 저는 대학 생활하면 먼저 동아리 활동, 자취, 그리고 아르바이트, 그 외에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대학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즐거운 추억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것들 이면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들 또한 산적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가게 사장님이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임금체불, 장애 학생에 대한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불완전한 교육환경, 이성교제가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발생하는 법적인 계약 문제 등 사회에 각 나온 대학생이 당면하기에는 많이 무겁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시야를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나의 대학 생활에서 우리의 대학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역사 최초로 제12대 총장 선거를 직선제 형태로 시행하였습니다. 그 직선제에 있어서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은 4%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올해로 가보겠습니다. 올해는 강릉원주대학교와의 1도1 국립대학 추진을 두고 연합대학의 형태 또는 통합대학의 형태, 그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학생활부터 우리의 대학까지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학생 권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많은 문제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로는 이러한 학생 권익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로는 학우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소통과 따뜻한 연대를 통한 권익을 실현하는 든든한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학생권익위원회를 개편하겠습니다. 현재 학생권익위원회는 인권센터와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권익위원회를 기능적 개편을 통해 장애학생 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증진 동아리인 인지회,
그리고 리걸 클리닉 센터와 연계하여 앞서 당면한 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고 학우 여러분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시설 문제입니다. 84년에 개관한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은 4층 열람실을 제외하고 냉난방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보다 온전한 학습 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로가 시설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사범대학 건물 보수입니다. 내년 중순 사범대학 1, 2, 3호관은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라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통한 친학습적인 공간, 장애학우의 여건을 고려한 배려풀이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재단장될 수 있도록 대로가 개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숙사 통금시간 완화입니다. 시험기간과 같은 특정 기간에 학우 여러분의 편리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기숙사 룸메이트 매칭 제도입니다. 거주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수면 패턴 등 나와 가장 가까운 룸메이트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내 식당 메뉴 다양화입니다.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다양화된 메뉴가 양질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내 통신망 정비입니다. 학내의 광역 통신망을 재정비하고 30인 이상 강의실로 점진적으로 통신망을 확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사로 결빙 방지용 열선 설치입니다. 학내 주요 경사로를 대상으로 보행로와 통행로에 열선을 설치하여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빙판길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문화 캠페인입니다. 학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안전한 교통문화와 성숙한 교통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보다 안전한 캠퍼스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대로가 움직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비전은 대학의 균형을 찾는 중심추가 되겠습니다. 학생이 대학의 주체로서 만들어가는 강원대학교를 열어가겠습니다. 먼저 1도1 국립대학 학생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1도1 국립대학은 올해 당면한 우리 대학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존속 여부와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도1 국립대학에 논의되는 전 과정에 학생협의체가 참여하여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정책기획단 구성입니다. 내년 3월은 대통령 선거, 6월은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운영에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3월과 6월에 예정되어 있는 선거에 있어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대한민국 학생으로서, 대학생으로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의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로가 움직이겠습니다. 다음은 내가 만드는 교양 수업입니다. 우리 대학은 2022년 교육과정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 SDGs의 목표가 모든 전 교과목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에 있어 대전환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학우 여러분께서 듣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들이 수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대로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대학교 점퍼대작입니다. 강원대학교 점퍼대작을 통해 강원대학교 학우 간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부후보가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은 많은 활동들을 제한되어 왔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당장 내일부터 달라지는 것,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문 활짝 열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코로나19와의 전쟁, 새로운 시작, 오늘부로 거리두기 611일 끝. 강원대학교는 학교의 주인이었던 학생들이 사라지자 소리로 가득했던 캠퍼스는 음소거가 되어버렸고, 계절마다 다양한 색깔들로 가득했던 캠퍼스는 무채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과 위드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비전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학우 여러분의 곁에서 편익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총학생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우리 학교의 특성상 택시를 활용하여 통학하는 학우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 대로보다는 학우 여러분들께서 목적지는 같으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학생들을 그룹화하여 안전한 택시 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권역별 문화행사입니다. 미래광장, 한민석광장에서 진행되는 메인 행사들은 아무래도 동문권역 학생들께서 즐기시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께서 모든 학우가 모든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다양한 행사들을 즐길 수 있도록 권역별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체육 종목들을 묶어두었는데요. 왜 항상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체육 종목들을 저희가 공약으로 내세웠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스포츠 대회입니다. e스포츠 대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대면 체육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저희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던 아주 좋은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e스포츠 대회는 이제 라이브 중계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학우 여러분의 곁에서 생생한 현장 중계로 학우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백령체전입니다. 백령체전은 축구, 농구 등 메인 종목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대로보다는 이를 생활체육대회 종목까지 확장하여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과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했던 전과 달리 이제는 생활체육대회 종목에 한해서 소규모로 그리고 개인으로 동아리 그룹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내 스터디룸 이용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소규모 회의, 미팅, 그리고 스터디 모임 등을 진행하는 데 장소에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를 중앙도서관, 그리고 나래관 취업지원관, 미래도서관을 구성하여 교내 스터디룸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 말하는 대로입니다. 취업 준비, 그리고 대학생활, 그리고 친구관계 등 20대 청년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자신만의 노하우와 비전으로 담아서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행사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강원대학교 학우분들은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각자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비전은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는 너와 내가 우리로 이어지는 강원대학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취업지원과 연계사업입니다. 취업지원과 연계사업은 지금까지 학우분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했었는데요. 저희 대로보다는 이를 취업준비에 대한 학우분들의 니즈 파악 부족과 홍보 부족의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학우분들께서 취업준비를 하시는 데 필요한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획하여 취업지원과 연계하는 사업을 구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널 개설입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 기술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저희 강원대학교도 그리고 강원대학교 총학생회도 이에 맞춰 가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기존 서면 카드 뉴스로만 학우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생한 영상으로 학우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학우 간담회입니다. 기존 학우 간담회는 미래광장에서만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미래광장에서 진행되는 만큼 다양한 번역의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담기에는 매우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양한 공간에서 모든 권역 학생들과 마주하며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직접 발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청원제도 도입입니다. 지금까지 설문조사, 온라인 소리함을 통해서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했을 때는 결과만을 공유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 청원제도는 실시간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학우분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총학생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학생 청원제도는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욕설, 도배, 비방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의견을 모두 포용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정 후보가 얘기했던 학생 권익에 대한 변화, 그리고 부 후보인 제가 얘기했던 학생 문화에 대한 회복, 이 두 가지가 저희가 내세우는 가장 큰 비전입니다. 이상으로 비전 및 공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선거를 준비할 때 위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혹은 거리두기별 공약을 설정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재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가 반복될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악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선제적 조치를 통해서 학우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편의를 도모받고 그리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차 개편입니다. 1차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느끼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업시설 운영 시간이 24시간으로 늘어났으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한해서 최대 12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대면 행사와 비대면 행사가 적절히 혼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개편입니다. 2차 개편 때부터는 대규모 행사가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3월에 진행되는 벚꽃축제나 혹은 동아리 마당제와 같은 대규모 대면 행사를 학우 여러분들께서 직접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개편입니다. 3차 개편은 사적 모임 제한 해제입니다. 사적 모임 제한 해제라는 것은 결국 코로나 종식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앞서 2차 개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동제, 춘천시 교류연합 대학 행사, 강한전 등과 같은 대규모 대면 행사들을 기획하여 학우 여러분들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대 총학생회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해결책을 찾았고 학우 여러분들께 양질의 공약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희 대로보단 역시 이를 이어받아 학우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편의를 도모받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대로보단의 다짐에 대해 학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로보단은 학우 여러분의 권익과 편익의 균형을 찾고 그것의 단계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2년은 1학기부터 대면 수업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업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업의 정상화를 위해 첫 번째, 온전한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조건을 선행하기 위해 대학본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활과 문화의 부흥과 재건에 힘쓰겠습니다. 다채로운 캠퍼스는 코로나를 맞이한 이후 무채색의 캠퍼스로 변질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학우 여러분의 끼와 재능으로 다채롭게 수놓아질 수 있는 캠퍼스로 재단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이 대학의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강원대학교를 열어가겠습니다. 1도1 국립대학,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내년은 우리 대학의 존속과 국가 운영에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 만큼 대학의 주체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학우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대로가 앞서 행동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은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그리고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과도기적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의 비전과 공약의 이행에 있어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제적인 대응과 열린 소통을 통해 학우 여러분께 약속드린 비전과 가치가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대로보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로보단의 공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모두가 꿈꾸는 대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강원대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대로 후보와 참석해주신 학우분들 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한 사람당 질문 1개, 꼬리 질문 1개로 제한하겠습니다. 질문이 저조할 경우 한 사람당 여러 개의 질문도 가능합니다. 질문하실 학우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마이크를 받으신 뒤 학과와 성함을 밝히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전공 16학번 박동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앙운영위원회고 그런 걸 떠나서 이번에 총학생회를 준비하시는 정후보 부부의 좀 개인적인 느낌을 알고 싶어서 제가 항상 학생 가치 기구를 하면서 물어봤던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학생회 왜 하고 싶으세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학생회에 출마하게 된 배경과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공약 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총학생회에 도전하는 이유는 먼저 첫 번째, 학우 여러분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있어서 학생이 주인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상 학생은 대학에서 주인된 역할이나 책무를 다할 일이 적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체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대학의 문을 더 두드려야 되고 그 안에서 개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편익의 증진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생활과 대학 문화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학의 활기를 돋우는 과정, 그 부분은 대학 생활과 문화의 재건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공유 가치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시는 건가요? 학생들 간의 공유 가치. 예, 학생 간의 공유 가치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험방송학과 18학번 김성구입니다. 네, 앞선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기숙사 통금 시간 완화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년에 통금 시간 완화로 인해 새벽 시간 소음 문제가 발생해 많은 기숙사 거주 학우분들이 불만을 표출하셨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특정 시간 통금 시간 완화는 시험 기간과 같이 학우 여러분께서 이제 시험의 스케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학습 스케줄도 변동하게 되는데 그에 있어서 학습 환경과 일정을 최대한 보장해 드리고자 저희가 재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새벽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숙사 측과 좀 더 논의해서 특정 시간, 통금이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그 특정 시간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보다 2배 이상 엄중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학우 여러분께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혹시 그런 벌점은 현재 제가 기숙사 거주하고 있고 3점의 벌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벌점이면 거의 퇴사와 가까운 벌점입니다. 근데 그거에 맞는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벌점의 적용에 있어서는 기숙사 측과 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떤 항목은 몇 점, 어떤 항목은 몇 점 이렇게 명시화해서 답변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학우 여러분께 특정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학우분의 편의가 방해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과학대학 행정학 전공 20학번 최주영입니다. 현재 학우분들 사이에서 학내 이슈, 특히 일도일 국립대학과 관련해서 학교 측의 일방적인 의사전달로 인해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 구조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제약이 있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2022학년도부터는 그 코로나라는 제약이 많이 완화될 것 같은데 대로 후보자는 어떤 방식으로 학교와 학생 간의 공개적인 소통 구조를 확립할 것인지 그 방안이 궁금합니다. 네, 먼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통 구조에 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학생청원제도 도입을 통해서 실시간 학우분들의 공감대를 얼마나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지에 대한 걸 파악하는 걸 우선으로 두고 있고요. 1도1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 상황이나 미래 추이 그리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학생 의견에 대한 걸 먼저 수렴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회의체에 가서 정당한 의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과 이세입니다. 백령체전 생활체육 종목을 개인 신청으로 받으시면은 이제 체육 입시를 통해 입학한 체육교육과나 스포츠과학과 같은 과에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도 백령체전에 관해서 체육 관련 학생들이 혹은 동아리가 진행을 했을 때 실력에 대한 불균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축구나 농구 등 메인 종목들에 관해서는 자율적 팀 구성을 하지 않고 기존 과 단위로 진행하는 걸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고요. 대신에 생활체육 종목 관련해서는 학생분들께서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담았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 교육학과 고백희라고 합니다. 사범대학 건물 그 보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8월까지 건물 그 증축 계획이고 건물 재건축은 24년도에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보수가 아니라 새 건물을 짓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범대학 학우들의 의견 수렴의 부분에서 어떻게 정확히 하실 건지 그리고 뭐 장애 학우를 위한 베리어 프리 설치를 하신다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의논된 부분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범대학 건물보수 같은 경우 내년 중순에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시설과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이 중순부터 이행될 예정인데 그 구체적인 계획에 있어서 설계에 대한 부분에서 학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먼저 사범대학 행정실 그리고 사범대학 학생회 그리고 교학협의회를 통해서 하구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베리어 프리 관련해서 장애 하구의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약화한 학생 권익위원회를 통해 장애학생 지원센터 그리고 인지회를 통해서 장애 하구 분들이 다수가 필요로 하는 시설적 부분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담아서 그 부분이 설계도에 반영되고 그렇게 해서 2024년에 실질적인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국어국문학 전공 17학번 최성태라고 합니다. 지금 그 유튜브 채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강원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제적 학생 수에 비해서 그 조회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신다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콘텐츠를 구성하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원대학교 전용 유튜브 채널이 있기는 한데요. 그 채널에서 방영되는 동영상들은 사실 학우분들의 니즈를 많이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래도 재미 요소도 떨어지고 정보 전달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강원대학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게 아니라 강원대학교 총학생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서는 학생들의 취업 준비나 혹은 스터디 그리고 학교 전반적인 내용들을 전달하는 방면으로 채널을 개설할 생각이고요. 정확히 어떤 컨텐츠가 기획됐는지는 아직 저희도 수립 중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좀 재미적인 요소를 가미한 정보 전달에 좀 힘쓸 생각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식면공업 전공 17학번 이상진이라고 합니다. 학생청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청원을 듣자마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청원이란 특정 기관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개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들어가면 볼 수 있듯이 국민청원은 인권,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이는 것은 누군가를 처벌하길 원하는 청원이 대다수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여러 정황과 증거를 기반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세상에 공표합니다. 하지만 익명으로 특정 사건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사이트의 문제점으로는 사실관계와 무관한 마녀사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강원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학생청원에서는 어떤 분야에 한정해서 청원을 받으실 계획인지, 그리고 만약 모든 의견을 받는 청원이 이루어질 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는지가 궁금하며, 인지하셨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학생청원 제도의 기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 욕설, 도배, 비방 등에 대한 게시물은 제거하고 나머지 의견은 전부 수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도 사실 그 익명성을 기준으로 한 그런 특정인을 비하하는 글이나 명예훼손 그리고 사실과 무관한 증거들을 게시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한 방법은 총학생 홈페이지 로그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총학생 홈페이지에는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명 제도를 통해서 총학생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거기에서 익명이 아닌 아이디를 통해서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최대한 제재를 해볼 생각이고요. 저희가 사실과 무관한 특정인을 비하하는 글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의도가 불분명한 그런 글들은 저희가 자동으로 삭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여할 생각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추가적으로 꼬리 질문 하나 더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생회비가 잘못 사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에 대해서 정황을 파악해달라라는 게시글이 청원이 만약에 올라왔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 다른 SNS와 마찬가지로 공론화가 이루어질 계획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비방이 목적이 아닌 학우들의 편익을 위한 청원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져야 되는 청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게 된다면 특정 학생회에서는 사실과 무관하게 안 좋은 이미지가 찍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무분별하게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청원을 올리는 사람들로 인해 또 다른 2차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총학생회가 되신다면 그 총학생회에서 여러 가지 수사를 실제 지금 징계위원회처럼 어떻게 특정 방향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또한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두 다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회비 무분별한 사용이 의심된다라는 글을 통해서 만약 글이 올라온다면 학생들의 일단 실시간 공감이나 혹은 반응을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실시간 청원제도의 장점은 온라인 소리함이나 설문조사 등과는 별개로 실시간으로 학우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계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총학생회가 만약에 저희가 내년에 된다면 학생청원제도에서 얼마나 많은 학우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징계 추진위원회라든지 혹은 감사특별위원회와 연계하여 최대한 조사하고 그걸 학우분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정학과 1학번 김정아입니다. 먼저 공약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 공약에서 권역별 문화 행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권역별로 문화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이것을 총학생회 차원에서 진행을 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권역별 단과대학 학생회와 연합하여 진행을 하실 예정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행사의 대상으로는 권역 단과대학 재학생들로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구체적인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권역별 문화행사를 구성한 것은 정문에 있는 하민석 광장이나 후문에 있는 미래광장 등 특정 구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내 문화 행사를 보다 균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분배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구분하여 진행하게 될 때 해당 단과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서 총학생회 만의 일반적인 행사 운영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권역별 학생회와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연계해서 행사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참여의 대상은 모든 행사마다 조금씩 디테일한 부분은 다를 수 있겠지만 특정 권역에서 진행하는 것이 특정 권역에 있는 학우분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강원대학교 전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꼬리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상 권역별로 진행이 된다면 강원대학교 내 모든 학생들을 포괄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만약에 권역별 단과대학과 연합하여 진행을 한다고 하면 행사 참여 대상에 대해서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대학교 전체 학우분들이 대상으로 되는 행사의 경우에는 인원이 제한될 경우에 선착순으로 모집을 받거나 그런 보다 공정한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를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행사를 진행하게 될 때 특정 단과대학과 함께 연계해서 할 경우에 저희가 권역별로 균등한 사업과 문화행사의 분배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단과대학에 편중되거나 보다 이점이 있는 행사 운영보다는 저희가 정문, 동문, 후문 이렇게 권역별로 진행하는 만큼 다수의 학우분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함께 선순환적인 문화를 구성해서 문화 행사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영대학 국제무역학과 최한결입니다. 네,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자치기구의 공약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는 예년처럼 학생자치기구의 존속과 발전에 있어 큰 측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상황을 봐도 알다시피 매년 총학생회 공약 토론회를 참가하지만 일반 학우들의 참여와 관심은 매우 저조합니다. 이는 학생자치기구 선거 투표율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대면 활동의 기로에 놓인 2022년에 학생자치기구의 참여율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말씀해주신 부분이 대학 학생사회 재건과 부흥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예,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대학 참여와 문화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진행됐던 편익 중심의 사업에서 이제는 학우 여러분께 대학 생활에 있어서 나의 대학 생활에 있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학생 사회가 다시 부흥하고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나에 가까운 대학 생활에서부터의 변화, 그리고 학생이 단순히 이벤트에 참여하고 그렇게 편익을 즐기는 그런 것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앞서 강조했던 권익에 대한 부분도 증진돼서 학생의 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에 있어서 총학생회와 학생자치기구가 그 변화의 시작을 이뤄낼 수 있도록 움직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 가장 크게 직면해 있는 문제는 양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문제, 정치 성향의 문제, 더 나아가 민감한 문제인 젠더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구조 문제를 강원대학교에 대입했을 때 학내에도 수많은 난제가 존재합니다. 이 중 가장 큰 이슈는 강원대, 강릉 원주대의 통합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2021년 중앙위원회 산하 12위 국립대학 학생협의체가 존재하는데 2022년에 새로 신설하는 12위 국립대학 협의체는 어떤 차별성을 두고 진행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이 직면한 중대한 사안 중에 이 강릉원주대학교와의 1도1 국립대학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올해 있었던 1도1 국립대학 대응 TF와 다르게 내년에 구상하고 있는 1도1 국립대학 학생협의체의 경우 지금 현재 대학은 1도1 국립대학의 추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용역 결과가 9월에 비공개로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 현재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1도1 국립대학 추진 여부와 그 추진의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그 대학평의원회에서 구체화되는 내용들에 따라서 보다 세부적인 형태로 별도의 1도1 국립대학 추진에 관한 학생, 교원, 직원 간의 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주체로서 교원, 직원과 동등한 대학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의 권리를 보장받고 그 안에서 자주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1도1 국립대학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반 학우들은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2년에 그런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학우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좀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협의체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깊은 조언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20학번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질문에 앞서 아까 전에 설명해 주셨던 그 공약 설명에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다른 학우분께서 유튜브 채널에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답변에서 그 총학생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이어지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 개설이 제55대 총학생회 그 대로에서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하는 건지 아니면 내후년 또 뭐 56대, 57대 이렇게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대로 후보단의 공약인 유튜브 채널 개설은 우선은 저희가 생각한 내년도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공약일 뿐이고요. 만약에 이 유튜브 채널이 학우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정보 전달에 용이한 상황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분명히 다른 총학생회 후보단 분들도 분명히 공약으로 내세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시도하는 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아직은 많은 장비나 정보들이 많이 없지만 이런 걸 좀 잘 실현해 나간다면 앞으로도 정보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창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자공학과 18학번 홍창기입니다. 소통 부분에서 학생 청원 실시에 대한 질문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총학생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으로 아이디를 분별하여 욕설, 비방, 허위사실 등을 예방한다 하셨는데 사실 총학생회 홈페이지는 강원대학교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거짓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도 가입이 가능한데 혹시 이 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청원제도 회원가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고 외부인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강원대학교 재학생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그 시스템을 적용해서 최대한 외부인의 열람이나 외부인 게시물 등록을 방지해 볼 생각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연과학대학 지질학과 16학번에 재학 중인 노대균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질문에 앞서 공약 자체에 대한 질문이기보다는 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린 점, 그리고 제 개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다소 양해 부탁드리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부분 공약이 있는 점퍼 제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점퍼 제작을 할 시에 업체를 하나로 통일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 업체들과 입찰 과정을 통한 경쟁도 있을 것이며 기존의 각 학생 자치기구나 학과와 지속적으로 계약을 해왔던 업체 중 낙찰 과정에서 떨어진 업체들은 등을 돌릴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업체들이 있겠지만 올해만 봐도
대부분 학과 및 학생 자치기구들이 과잠이나 학점 등을 맞출 때 다른 학과 학생 자치기구 임원들과 서로 업체 정보를 공유하며 일괄 계약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기존 업체들과의 신뢰 문제도 생길 것이며 낙찰된 업체가 강원대학교 교내 단체복 업체로 독점을 하게 되는 상황도 올 것입니다. 또한 각 학과나 자치기구별로 계약하고 싶은 업체가 상의할 것인데 위 상황을 고려한다면 학우분들의 불만도 다소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원활히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실까요? 예, 먼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원대학교 점퍼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업체 선정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 입찰을 통해 이 전체 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단과대학별로 또는 단과대학별로 선호하는 업체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업체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구체화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단과대학별 수요가 통일되었을 경우에는 그 수요에 맞춰서 특정 업체를 선정해서 그 해당 업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원대학교 점퍼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강원대학교 학우 여러분께 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점퍼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학우 여러분께 편익이 제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꼬리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총학생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바로 진행을 하실지 아니면 혹은 중앙운영위원회나 확대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실지에 대한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강원대학교 점퍼에 대해서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디자인 공모전 혹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어떤 점퍼가 가장 학생들에게 편익이 제공될지 혹은 양질의 점퍼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학생회 차원에서 먼저 우선 학생들의 여론조사 및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하는 과정을 총학생회에서 담당하고 만약 협조나 기회가 된다면 중앙운영위원회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대운영위원회와 연계하여 진행할 생각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학과 김준결입니다. 수개월 동안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공약과 비전 잘 들었습니다. 작년 이 시간 이곳에서 정 후보님께서 저한테 했던 질문을 이제 반대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로 후보단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관객분들과 그리고 강원대학교 학우분들께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에 있어 이번 답변은 저희 후보단이 나누어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대로 후보단이 가장 추구하는 비전과 그 가치는 학생 권익의 증진과 실현입니다. 기존에 제공되고 있던 편익 중심의 학생자치기구 활동이 거기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주권이 실현되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사회로 나갔을 때 단순히 일방적인 관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학생 문화의 건전한 균형을 되찾는 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대로 후보단에 출마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권익에 대한 변화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저는 학생 문화에 대한 회복을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학우분들의 행사 참여율도 떨어졌고 학교가 죽은 학교가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저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고 강원대학교는 저의 모교가 될 것이자 우리 모두의 모교가 될 것입니다. 저의 모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교가 자랑스러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 단초를 마련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꼬리 질문 짧게만 해도 될까요? 그렇다면은 아까 국제무역학과 학우분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저는 반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자는 학생분들도 맞지만 학생자치기구 임원분들도 많은 피로감과 또 많은 절망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두 분께서 좋은 결과를 얻으신다면은 중앙운영위원회와 각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위원장단 혹은 학과 및 전공 회장단분들과 함께 학생분들을 위해 봉사를 하실 텐데요. 그리고 총학생회 임원분들까지 두 분께서 생각하실 때 앞으로 이제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이 피로감과 좌절감은 어느 정도 내년까지는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자치기구 임원분들의 피로감과 이 좌절감을 가장 학생자치기구를 대표하는 직에 출마하신 두 분은 어떤 식으로 좀 해소를 해주고 싶고 또 어떤 식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싶으신지를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학우 여러분께서도 많이 지치시고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생자치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많은 학생자치기구 구성원 또한 힘든 것도 현재의 상황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상황이 내년에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바로 급속히 회복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저희는 올해 강원대학교가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우리 대학이 내년 3월에 대학 혁신 자율 예산 계획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먼저 예산적인 부분에서 학생회실의 시설적인 부분의 개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학생과와 시설과 협의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양질의 환경에서 학생자치기구 활동이 존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교과 마일리지 확대입니다. 지금 현재 비교과 마일리지의 경우 일부 특정 학과나 단과대학에서는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과 마일리지의 여러 목표 중에 마지막 기타 항목에 보면 학생자치기구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서 비교과 마일리지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학생자치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학생자치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도 접목돼서 단순히 우리가 즐기고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행사가 아니라 이러한 활동이 비교과의 일환이고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학생자치기구 참여하는 분들도 보람과 베네핏을 얻어가고 또 참여하는 분들도 이 안에서 단순한 활동의 즐거움만 얻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변화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공약 설명회 잘 들었습니다. 이번 후보단에서 되게 까다로운 공약을 하나 들고 오셨는데요. 선거 정책 기획단 구성, 선거 공동 행동. 지금 현재 선거 정책이 청년들의 의견을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투표를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만약에 총학생회가 되신다면 청년들의 투표율을 먼저 올리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투표율을 올리는 것에 성공하셨다면 어떻게 청년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어떻게 후보자들에게 그 대통령이나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것인지 구체적인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거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선거에 있어서 공동행동을 약속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가적인 변화와 가장 가까운 강원도 춘천시에 있어서도 수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부분이 투표율을 향상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저희가 단순히 이 선거를 다가오는 이슈로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으로서 청년으로서 겪고 있는 이 문제와 이 의제에 대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관심을 확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투표율을 향상하는 데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 의제와 청년 의제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학생 사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담론이 형성돼서 그것이 공약화되고 정책화된다면 저희가 단순히 후보자들을 앞에 모셔놓고 그들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된 권리를 요구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후보들은 청년과 대학생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이고 그런 것이 앞으로 청년과 대학생이 살기에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하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학우 여러분들 대상으로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그것을 정책화해서 후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또는 그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우리가 고민하고 바꾸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장 이 자리에서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에 대해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주인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꼭 실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공약 설명의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학년도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단 후보자의 공약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11월 9일 19시에는 총학생회장단 후보자의 공개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공개 토론회 주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학내 분위기 개선점, 학생자치기구의 존속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퇴장은 맨 뒷열 좌석에 앉아 계신 학우분들부터 신속하게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